치매 초기 증상이 나왔다. 그럼 이제 완전히 끝이다. 사실이 아닙니다.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치매 가능성이 더 높다. 그건 바꿀 수가 없겠죠. 그렇지만 많은 요인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줄인다고 할 수 있다면. 안녕하세요.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소원입니다. 여러분, 뇌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? 우리가 예전에는 뇌를 컴퓨터에 비유를 많이 해서 약간 뇌는 하드웨어인 것처럼, 그래서 우리가 뭐 새로운 걸 배우고 하면 소프트웨어 같은 게 어떤 기술이라든가 능력 같은 게 거기에 들어가서 하드웨어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들을 좀 했었어요. 그런데 그런 비유 때문에 사실 뇌에 대해서 오해가 되게 많습니다. 왜냐하면 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분리되지 않아요. 하드웨어 위에 뭘 얹어놓는 게 아니라 그게 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.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입니다. 뇌가 손상이 돼도 인지 능력이 보존되는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. 좀 신기하죠? 이게 하드웨어 컨셉을 좀 버리시면 그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. 예전에 되게 유명한 연구인데 수녀님들 연구가 있어요. 노틀담, 켄터키 대학에 데이비 스노든이라는 이제 교수님이 있는데, 뇌를 부검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알츠하이머 치매 연구를 위해서 기증하겠다, 이렇게 수녀님들이 막 수백 명 이렇게 하신 거예요. 그 수녀님들이 보면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, 이제 90이 넘어서까지 아주 건강하게 치매 증상 하나도 없이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사시는 수녀님이 계셨었어요. 근데 이 수녀님이 이제 사후에 이제 뇌 부검을 했을 때 보니까 그 알츠하이머 그 증상이 뇌가 많이 진척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뇌가 많이 손상이 돼 있었는데 이 수녀님은 마지막까지 그런 증상이 없이 건강하게 사신 거예요.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. 어떤 케이스는 수녀님이 이제 치매 증상을 좀 많이 보이셨어요. 많이 보이시고 좀 우울하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, 실제로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검 결과에서는 뇌에는 아주 미미한 손상만 있었다,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보면 이게 치매는 뇌 손상이다, 딱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. 그 이제 주변에 치매가 있으시다거나 이런 경우에 보면 아침에는 괜찮고 저녁 때 되면 막 헷갈리시고 사람들 못 알아보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. 뇌가 완전히 망가졌다면 왜 아침엔 괜찮으실까요? 이게 뇌란 게 굉장히 그 적응적이고 변하는 존재예요. 예를 들어 운동하고 나면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죠. 생각이 더 잘 되는 것 같고. 사실 뇌가 더 맑아지고 더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인지 예비능이란 걸 찾을 수 있습니다. 뇌가 손상이 됐어도 인지 기능이 유지되는. 네, 예비능이라 그러면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던 것을 저금해 놓은 것 같이 그걸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,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뇌는 1000억 개의 그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죠. 그런데 그렇게 연결망을 일하거든요. 그런데 연결망이, 뉴런이 그렇게 많으니 이렇게도 연결망이 되고 저렇게도 되겠죠. 또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으로 또 돌려 쓸 수도 있는 거예요. 숲에 길을 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, 숲에 우리가 같은 길을 자꾸 걸어가면 고속도로처럼 커지죠. 그런데 그 길이 어느 날 무너졌어요. 만약에 뭐 비바람이 치고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.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른 길로, 또 오솔길로 또 가서 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뇌는 적응력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적응력이 있으려면 다른 데가 무너져도 또 활발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또 다른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뭐 정말 지적 활동도 있지만 신체 활동, 또 우리가 뭐 사회적인 정서적인 활동,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 때 돌려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남는 거죠. 언어 얘기를 많이 해요.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녀원, 수녀님들 이야기 중에서 수녀원에 이제 내가 이제 여기 들어가겠다, 여기서 내가 평생 동안 있겠다, 이렇게 이제 서약 같은 걸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글을, 에세이 같은 거를 써서 내는 그런 게 있었어요. 그 젊었을 때 수녀원 들어갈 때 처음 쓰신 그 글이 이 수녀님이 치매가 생길 것인가 안 생길 것인가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된다는 걸 발견을 했었어요. 아주 단순하게 나는 형제가 둘이다, 이렇게 쓰는 경우와 정말 이 다양한 이렇게 풍성한 감정과 표현과 이런 걸 섞어서 쓰시던 분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90세 넘었을 때 이런 치매 발병률 같은 게 더 적더라,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언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인지 예비능이 하나 될 수 있다.
우리가 태어날 때 다 언어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. 이런 게 또 배우고 또 그걸 계속 활용하고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글을 쓰고 문자 메시지 줄여서 아주 짧게 쓰시지 말고 정말 글도 쓰고 편지는 안 쓰시죠 요새? 그것도 좀 쓰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요즘엔 다치치피디가 계속 써져가지고.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죠. 우리가 뭐 치매 초기 증상이 나왔다. 그럼 이제 완전히 끝이다.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뿐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 예비능이라는 게 있고 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.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한다거나 오감으로 여러 가지 느끼고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할 때 이게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정말 그 우리 인지 예비능이라는 게 또 인지 그 뇌 가소성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. 그래서 가능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.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유전적으로 치매 가능성이 더 높다. 그건 바꿀 수가 없겠죠. 그렇지만 그런 치매에 관련된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많은 요인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줄인다고 할 수 있다면 안 줄일 이유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거나 기억력이 막 이렇지 왜 이러지 옛날 같지 않을 뿐더러 좀 이건 좀 심하다 이런 게 있다거나 이런 걱정이 되신다고 할 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글을 쓰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사회적인 활동, 감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지 예비능을 키우고 인지적으로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. 이것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연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우리의 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. 더 변할 수가 있어요. 이게 끝이다. 그렇진 게 아닙니다.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더 활발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. 자,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